오늘은 코로나19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백 교수님께서도 같이 들어주셨는데 이게 그 중화항체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 명만 이게 형성이 돼 있다. 3,055명 중에 한 명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네요. 항체 보유율이라는 것이.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원래 표본 숫자가 너무 적고요. 예. 또 서울의 서남권이라는 이 항 지역에서만 하는 거고 날짜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. 예. 실제로 이런 면역 항체 검사 같은 거를 하려면 수만 명 단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. 이것들을 왜 못했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지금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. 이건 뭐 네. 지금 상식적인 얘기예요. 우리가 지금 네. 집단 면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. 우리 인구 분포 중에서 얼마나 과연 노출이 되었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또 대구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좀 자원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받으면은 경증으로 갔더라도 노출되는 사람들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나타난 결과만 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. 지금 3,055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는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. 한 명이 나왔다는 거는.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. 서울이 1,000만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의 0.03%라고 그러면 약 3,000명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. 예. 그 숫자라는 것은 지금 서울에서 확진자의 숫자보다 사실은 많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적은 숫자라고 표현하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예. 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하면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략 한 1,000명에 1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러면 10배거든요. 예.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은 이상해요. 지금 우리 유행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로 판단했을 때 3,000명 중에 한 명이 중화항체가 나왔다 하는데 사실은 이 항체는 IgM이라는 초기 항체하고 IgG라는 항체하고 두 개를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IgM이라는 항체가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은 현재 감염되어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키트가 그렇게 다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. IgG라는 항체가 나오면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시기별로 없어질 수는 있지만 이 항체 검사라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다. 다만 좀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는데 시간은 좀 걸릴 뿐이지 예. 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소실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방법으로서 싸게 대규모의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예. 체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어서 본인의 동의에 하에 한다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유전자 진단 검사보다는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자기가 항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서 받고 싶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.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정확한 좀 더 표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진단 검사를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예. 뭐 방역 당국에서도 일단 집단 감염이 있었던 대구 지역이 포함이 안 돼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외에 비해서 낮은 항체 보유율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얼마나 우리의 이 항체 보유율이 낮은 겁니까 지금? 맞죠. 지금 일본에서도 했던 것이 동경에서 했던 동경이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하게 됐는데 거기가 한 0.1% 정도. 오사카에서 검사했을 때는 0.17% 정도의 양성률이 나왔는데 여기 대략 한 3,000에서 한 5,000개 정도 샘플을 가지고서 했어요. 예. 그걸 그 수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10배입니다. 일본의 숫자가 상당히 사실은 많기는 한데 예. 실제 통계 숫자는 별 의미는 없어요. 일본 사람들은 진단 검사를 적게 하기 때문에. 근데 우리는 그거에 지금 3분의 1 정도 나왔다는 것이거든요. 예. 그 방역 당국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격리를 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깜깜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이 얘기는 지역사회 안에서 무증상 전파를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예. 이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면역 진단을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결국 3,000건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숫자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통계적인 가치 자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 항체 검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브리핑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눠봤고요.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 상황 좀 짚겠습니다. 지금 수도권, 광주, 대전 곳곳으로 퍼지고 있고 신규 확진자 5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광주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. 15명이라고 하니까
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예, 근데 다행인 점은 일단 이 인구 밀집 지역인 우리 인구의 거의 반이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죠. 네. 또 그 대신에 대전에서 광주까지 다 전파가 됐는데 대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사실은 광주는 전남은 좀 안정세가 아니고 확산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수도권에서 7명인데 이 광주 전남 지역이 15명이라는 건 인구 분포로 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건 분명하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 이거 선제적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. 사실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. 일주일이 더 지나가면 좀 더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방역당국에서 5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50명이고 사실 해외 유입은 좀 거기서 빼놓은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예.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명 수준으로 유지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숫자로는 보이는데 다만 또 한 가지의 조건인 5% 미만의 감염원 불명의 깜깜이 환자 수는 아직도 뭐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예. 10%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고 언젠가 또 이 대규모의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.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어찌됐든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광주 전남에서의 예. 이 여러 군데의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죠. 네, 네. 광주 이야기가 나와서 광주 사례 하나만 짚어보면 지금 한 고시학원에서 또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뭐 마스크도 당연히 쓰지 않았고 굉장히 밀집된 공간인데도 에어컨을 가동할 때 창문도 열지 않았다.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시학원이라고 그러면은 뭐 노량진이라든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고시들 뭐 고등고시뿐만 아니 고등고시는 좀 옛날 말이고요. 네. 이런 공무원 시험이나 뭐 경찰 시험 이런 것들도 다 시험이지만 예, 예. 일반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 같은 즉 두 번째 잡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40대, 60대 분들이 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좁은 공간 안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 에어컨 바람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쏘이면서 이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또 예. 좀 여러 가지 이런 마스크를 안 쓰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좀 역시 그 광주 전남 지역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예, 예. 좀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아마 안 그러시겠지만 이 학원 내에서의 이 감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. 아주 감염 위험이 높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 많은 환자들이 지금 생긴 상황이고요. 예. 지금 오늘 결과로만 봐서도 뭐 10명 이상이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. 앞으로도 아마 접촉자들의 이 잠복 기간이 끝나지를 않아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감염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차, 3차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광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예,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데, 그러니까 전남 그 공무원들이 주말에 골프 치고 여기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 확진자가 나온 부분을 들여다보면 확진된 공무원 중에는 아까 우리가 짚었던 광주 고시학원 있잖아요. 여기서 또 연결된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실제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인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.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렇죠. 이게 공무원들이 주말에 골프 쳐서 안 될 일은 하나도 없죠. 예, 예. 그렇지만 이 부분의 지금 문제는 지금 전남이 이 2단계로 넘어간 게 며칠 안 됐거든요. 예. 그럼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주말에 골프 치면서 또 확진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확진이 됐다는 얘기는 좀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. 이 공무원들 요 사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여러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N차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관청들을 다 폐쇄를 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정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방역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우려가 돼서 예. 이 부분들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. 네.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다 감염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비난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전남 30번째 확진자가 근무하는 영암 금정면 사무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. 금정면 사무소는 물론이고 지금 영암 군
군청도 폐쇄가 됐다면서요. 그렇죠. 군청뿐만 아니라 이게 그 옆에 면사무소 직원들, 가족들까지 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확산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주변에서 좀 마무리가 지어지고 어느 정도 억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빨리 좀 통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대전은 지금 정부 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여기가 4개 동 그리고 밀집된 건물에 5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. 많이 걱정되는데요. 그렇죠. 5천 명이나 근무를 하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퍼졌을지. 하지만 좀 다행인 부분은 이 건물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것은 대전 이 정부 청사의 특징이긴 한데 사실은 2월 달에도 서울의 종합청사에서 한번 감염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방역이 좀 잘 돼서 그다지 확산은 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 상황은 5천 명이나 되고 확진자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과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것이 확산된 것인지 즉 시간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재택근무들도 많이 시키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 안에 있어서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큰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한 명, 두 명이라도 더 나오면은 그 가족이라든지 접촉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대전에서는 최근에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방문 판매 업체를 이제 매개로 한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. 지금 뭐 광주 지역 감염 사례도 그렇고 고양시에 있었던 성당 감염도 그렇고 다 방문 판매 업체랑 관련이 있거든요. 이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?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지금 이상 이 대응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린 상황인데 리치웨이만 해도 210명이 지금 확진이 됐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또 영업을 재개하다가 적발이 됐어요. 근데 이 지금 방문 판매 이 다단계의 특성이 좀 여러 가지 위법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. 물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갖고서 결국 음성으로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이 영업하는 사람들 주체를 얼마나 지금 단속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, 즉 우리 고령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좀 속아서 가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혹은 본인 자신도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영업이 문제가 아니다. 이것은 우리 전체 국민의 보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. 일단 방문 판매라는 그 자체를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가지 않는 이런 지금 매너가 이건 매너라기보다 지켜야 되는 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양쪽 다 정부 방역 당국도 그렇지만 영업을 하는 입장 또 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소비는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시기라고 보입니다. 자 그리고 종교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요. 교회에서 하는 소모임, 뭐 행사, 식사 이런 것들 내일 오후 6시부터 금지가 됩니다. 근데 사실 이쪽 종교 모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종교계에 있는 분들은 그런 비판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왜 교회만, 왜 종교만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냐, 강하게 묶는 것이냐 이런 반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? 글쎄요,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이상해요. 물론 요새 최근에 소규모 모임 전부 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것도 교회 예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역 예배라든지 뭐 성가대라든지 수련회, 성경 모임 이런 데서부터 중간에 다 껴 있으면서 확산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표현 중에 좀 혼동되는 부분은 종교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기서는 개신교 교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좀 불평등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은 성당에서의 모임은 괜찮냐? 또 교인이 아닌 사람이 소모임을 하면 괜찮냐?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교회의 소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구역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. 자기 동네에 모여갖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그래갖고 벌금을 매긴다든가 또 성경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모임하고 술 마시러 가서의 개인적인 모임하고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따라서 이 지금 제재를 한다는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벌금을 매겼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? 그 사람들이 우리는 불평등하게 스님들이 있는 거기서 불법회의하는데 불경을 갖고 공부하는 모임은 괜찮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은 안 된다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종교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
지금 현 상황만 봤을 때는 교회 소모임은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선언적 의미 이상의 어떤 방역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. 기본적으로는 목사님이 잘 지도를 하셔서 예, 예. 그런 모임 하지 않게 하고 교인들 자신들도 지금 이 시기에는 개인적인 만남, 구역 예배, 성경 모임 이런 건 물론 믿음 중요하지만 예. 혼자서 혹은 온라인으로 서로 이메일로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서 영상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뭐 저희도 학회 같은 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예. 뭐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이 교인들도 그런 거에 지금 신경을 쓰실 시기라고 봅니다. 예. 네, 일단 내일 오후 6시부터 예배를 제외한 교회 소모임들은 금지가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다시 신규 확진자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 2주간의 신규 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내외거든요. 근데 방역당국에서 발표하기를 2주간 50명을 넘어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하는 거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. 지금의 상황에서 격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광주, 전남처럼 지역별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어저께는 50명이었습니다. 그 이전에는 사흘 60명을 넘어가는 숫자들도 계속 있었거든요.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30명 내지 40명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기는 해요. 예.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2단계로 하면은 좀 더 효과가 나타날 거냐 하면은 지금 광주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그다지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생활방역이라고 처음에 5월 6일 날 했을 때 그 네. 생활방역 즉 생활을 우리가 해가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모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다만 교회 모임은 지금 하지 말라는 시기니까 이것들을 탄력적으로 잘 적용을 하면은 지금 광주나 전남은 오히려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2단계로 상향하는 것들은 핀포인트로 지역적으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잘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상황이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좀 잘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 문제까지 저희가 오늘 짚어봤습니다. 코로나19 현황, 오늘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